보신 것처럼 마약에 취해 화장실에서 버티던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권상희 시사평론가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제 저녁이었죠. 이 상가 화장실에서 1시간 넘게 여성이 나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은 경찰이 여성을 체포했는데 근데 이 여성이 마약 간이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 여성 횡설수설하고 있었다고 해요.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 양성 반응이 나왔는데 경찰은 이 여성이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마약을 투약한 사실을 확인했고요. 구속영장을 신청한 상황입니다. 네, 그런가 하면 강남 한 도로에선 20대 여성이 갑자기 쓰러졌더니 경찰서에 데려갔더니 이 여성 가방에서 마약이 또 발견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6월에 있었던 일인데요. 서울 강남구 코엑스 앞 도로에서 한 여성이 쓰러졌다. 이런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시민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경찰이 출동을 했고요. 이 여성의 의식 여부를 확인한 뒤에 파출소로 데려갔습니다. 가족에게 확인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가족에게 연락하기 위해서 여성의 소지품을 살폈는데 여성의 가방 속에서 2개의 비닐봉지 안에 든 흰색 가루 그리고 빨대가 발견이 된 겁니다. 이 흰색 가루의 성분을 확인해 봤더니 2회 정도 투약 가능한 이 케타민 2.9g이 들어있었던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여성에 대한 마약 간이 시약 검사에서도 양성 반응이 나온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경찰은 이 여성이 횡단보도에서 쓰러진 채 발견되기 1시간 전에 마약을 투약한 것으로 보고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긴 상황입니다. 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우리나라가 이 마약 청정국이라고 이렇게 자랑하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마약 범죄가 점점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 더 큰 문제는 이 마약류 범죄 가담 연령이 점차 낮아지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9세 이하 마약류 사범이 2019년만 하더라도 전체의 1.5%를 차지했는데 지난해 같은 경우는 5.3%를 넘어섰습니다. 그러니까 3배 이상 늘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거고요. 20대 이상 마약류 사범 같은 경우도 5년 내에 21.9%에서 최근에 30%를 넘긴 상황입니다. 이렇게 마약류 거래가 연령대가 낮아지는 이유, 아무래도 과거의 마약류 거래는 면대면으로 이루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최근에는 텔레그램 등 SNS를 활용을 해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상자산이 결합된 형태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대가 계속 낮아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지금 분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더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이 지금 10대 청소년들이 마약을 구입하고 투약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이 마약류 유통까지 가담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학교, 경찰, 자치단체까지 지역사회를 아우르는 단체가 조금 필요해 보이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마약류와 관련된 일들 일파만파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미국과 같이 이 미국의 DEA라는 또 이 마약을 관리하는 기관이 있지 않습니까? 예. 국가기관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나, 마약청 설립해야 된다라는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논의가 좀 지지부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와 관련된 논의도 빨리 좀 진행이 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싱크홀 사고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제 땅꺼짐 사고가 발생했던 서울 연희동 도로에서 또 도로 치마가 발견이 됐는데요. 인근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그 상하수도 공사를 작년부터 계속 해오긴 했었거든요. 그런 부분들만 조금 걱정되기는 하긴 했었어요. 불안한데 일단은 잘 처리가 돼야 될 것 같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또 그런 사고가 생길 수 있으니까 불안하기도 하고 그 사진을 봤을 때 합성인 줄 알았어요. 자, 저 연희동이요. 워낙 그 통행량이 많은 곳이기 때문에 이 시민들의 불안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 싱크홀 사고 보신 많은 분들이 이제 걷기도 힘들고 운전하기도 겁나서 못 나가겠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싱크홀이 전국 곳곳에서 이틀에 한 번꼴로 상당히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원인 진단이 되는 경우도 있지만 원인을 잘 파악할 수 없는 경우가 훨씬 더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대비가 상당히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여름철만 되면 기습
기습폭우가 자주 내리지 않습니까? 이 기습폭우 때문에 향후에 싱크홀 사고가 더 많이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전국적으로 봤더니 5년 동안 무려 여의도 면적만큼 땅이 내려앉았다. 이런 결과가 있던데 원인을 좀 알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싱크홀 발생한 것의 절반 이상이 상하수관 손상에 의해서 발생된 것이라는 진단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낡은 파이프에서 물이 새게 되면 토사가 유실되면서 도로가 무너져서 싱크홀이 발생된다는 건데요. 지금 노후관이 72,500km로 확인이 되고 있어요. 전체 이 상하수도관의 18%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개보수가 좀 빨리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엔 우리의 히어로죠. 임영웅 씨 관련 소식입니다. 이 가수 임영웅 씨의 콘서트 실황을 담은 영화가 이 개봉 첫날 매출액 기준 1위를 기록했다고 하는데 영상 먼저 보고 오시죠. 오늘 제 꿈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영웅 시대 소리 질러! Come on! 그댄 나의 친구야. 비 오는 날 우산이 되죠. 해가 뜨는 날에는 널 지켜줄게. 무대 뒤에서 준비하는 그 과정들을 함께 보여드리면 더욱 여러분들께서 즐거운 감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콘서트에 또 못 오셨던 분들도 콘서트의 그 감동을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준비를 좀 했습니다. 콘서트 영화인데 매출액이 무려 14억 2천만 원에 달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야말로 초대박이 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일단 관객 수로만 보면 관객 수는 2위였어요. 1위가 에얼리언 로물루스인데 에얼리언 로물루스가 4만 9천여 명이 관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매출액이 다릅니다. 매출액 같은 경우 에얼리언 로물루스 같은 경우 4억 9,900만 원을 기록을 했는데 말씀하셨다시피 임영웅 콘서트 영화는 14억 2천만 원을 기록을 한 겁니다. 아무래도 지금 이 영화가 역대 극장 최고가 지금 요금으로 상영이 되고 있거든요. 이 한 멀티플렉스 상영관에서 독점해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2D관 같은 경우는 2만 5천 원이고요. IMAX 영화관은 3만 5천 원입니다. 그러니까 2D관 주말에 가서 보시면 15,000원이잖아요. 이보다 10,000원이 비싼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권상희 평론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